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관사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사라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한국인에게만 어려운 건 아니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대다수의 외국인들에게는 이 영어 관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사라는 것이 영어 원어민들의 그 머릿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완벽한 규칙대로 저장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들이 맥락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에 따라서 이제 그 관사가 등장하고 또 등장하지 않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사라고 하면 우리가 on, the 이런 거를 떠올리죠. 얘네들을 쓸 때 그 기준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바로 듣고 있는 사람을 청자라고 그러죠. 듣고 있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이 화자 사이에 이 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되었는가, 이 정보에 청자가 접근 가능한가 아니면 접근 가능하지 않은가 라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사를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바로 어나 on으로 대표되는 것과 그 다음에 the로 대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나 on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영어로는 indefinite article 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부정관사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정이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뭔가 네거티브한 그런 부정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the는 definite article 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 definite article을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정관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안 정해졌고 뭐가 정해졌는가? 자, 이거를 논하기 전에 우리말로 가장 이 관사를 맛깔나게 번역을 하면 뭐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힌트를 드리면 어나 on 같은 녀석은 어떤 한이라는 말에 가장 가깝고요. the 같은 경우는 바로 그라는 말에 가장 가깝습니다. 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따라와 주세요. 자, 제가 이제 한국어로 문장을 한번 먼저 말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자, 이거를 한번 영어로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주어 동사부터 한번 따져보면은 내가 마시고 있었어 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되죠. 근데 이거는 뭐 생각보다는 쉬워요. 그러면 I was drinking 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이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가 하는 점이에요. 한국어로는 그런 거를 굳이 그때그때마다 말로 밝힐 필요가 없지만 상대방이 이 말하는 화자가 마신 커피가 정확히 어떤 커피인지를 같이 알고 있다면 이때는 바로 그에 해당하는 the를 쓰고 뒤에 커피를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이 화자가 마신 커피가 정확히 무슨 커피인지는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어떤 한 커피라고 말을 굳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맥락만 보면은 뭐 바로 그 커피라고 해석할 여지는 좀 적죠. 그렇죠. 우리가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그래서 이때는 I was drinking a coffee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참고로 이제 커피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뭐 셀 수 있고 없고라는 개념 자체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제 회화에서는 구어에서는 커피 따위는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커피를 진짜로 무슨 뭐 포대자루로 팔거나 콩을 뭐 트럭으로 팔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들도 커피라고 하면 머릿속에 탁 환기되는 그 장면이 보통 커피 잔 하나나 컵 하나 개념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a coffee나 two coffees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사용한다는 점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뒤에 커피숍에서라는 말을 써야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디 안에서라는 말로 한번 in이라는 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이겁니다. 자, 커피숍은 쉬워요. 커피숍입니다. 여기다가 어를 쓸지 더를 쓸지를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듣는 사람이 내가 커피를 마신 커피숍이 어떤 커피숍인지 딱 특정해서 알고 있다면 그때는 바로 그 커피숍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때 바로 the coffee shop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커피숍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커피숍 중에 어떤 한 커피숍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a coffee shop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국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자,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커피숍이 네가 저번에 나랑 같이 갔던 그 커피숍인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한 커피숍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사실 이렇게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도 말로 드러나지 않아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그거를 일일이 밝혀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그냥 가정을 해서 그냥 어떤 한 커피숍이라고 한번 얘기를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I was drinking a coffee in a coffee shop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때 남자가 창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 남자는 듣는 사람도 어떤 남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한 남자일까요? 맥락으로 봐서는 당연히 어떤 한 남자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때라는 말로 뭐 then 이라는 말을 써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남자니까 a man 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를 지나가다라고 할 때 보통 pass by 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passed by 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창문이라는 말을 옆에다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창문은 어떤 한 창문일까요? 아니면 바로 그 창문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 커피숍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쵸? 그냥 어떤 한 커피숍인데 창문도 어떤 한 창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영어 원어민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내가 커피숍에서 안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 남자가 지나갔다는 얘기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창문은 그 커피숍의 창문일 거예요. 이렇게 명백하게 어떤 창문인지가 맥락을 통해서 특정이 되면 그럴 때는 보통 영어에서는 the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the window라고 쓰는 표현이 보다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국어랑 이제 영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내가 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남자가 창문 옆을 지나갔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썼습니까? I was drinking a coffee in a coffee shop. Then a man passed by the window. 네, 이렇게 말을 꾸며봤습니다. 자, 간혹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기서 만약에 그 남자가 저 사람도 알고 있는 듣는 청자도 딱 듣자마자 남자? 잠깐만, 저번에 네가 얘기했던 그 남자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the man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맞습니다. 그럴 때는 the man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아마도 영어 원어민들은 이미 그렇게 어떤 남자인지가 서로가 알고 있다면은 그가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he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에서도 남자가라고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때는 보통은 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보통 걔라고 쓰는 것이 특정된 사람을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남자를 쳐다보니까 남자도 나를 쳐다봤어. 이렇게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쳐다봤죠. 그러면 I looked a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앞서 얘기했던 그 남자를 다시 언급을 하는 거죠. 이때는 the man이 됩니다. 그래서 I looked at the man 그리고 and 그 남자가 나를 또 쳐다본 거죠. 그러면 the man 또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he라고 해도 되겠죠. He looked at m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쏟았어. 뭐 놀래서 쏟았나 보죠? 갑자기 쳐다보니까. 자, 이거를 영어로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so 자 그리고 내가 쏟았어란 말을 먼저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spilled 쏟았다. 그리고 이제는 커피가 앞에 한번 얘기를 했던 걸 다시 언급하니까요. 아까 내가 마시고 있었던 바로 그 커피죠. 그래서 the coffe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숍도 이제는 방금 얘기하고 있었던 그 맥락에서 이 커피숍을 다시 언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in the coffee shop. 네, 이렇게 말을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관사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지만 좀 굵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관사 강의를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던 것이 정식으로는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5년 만에 이렇게 새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그동안 저도 많이 이제 공부를 했고, 또 성장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의 강의 내용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관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충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5년 만에 새롭게 영문법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최신 실력으로 쓴 문법책을 보시고 싶다면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제 문법책을 한번 구매해 보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